광복절을 앞두고 4년 8개월 만에 일본의 현직 방위상이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여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같은 날인 13일 우리나라가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건조된 대한민국 해군의 첫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을 선보이자 그 소식을 듣고 불만을 저런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이후 민심도 잃고 국력도 우리나라에 따라잡힌 일본은 이제 혐한 극우 마케팅이 없으면 정권 유지가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일본의 이러한 행태에 대놓고 한국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여 일본은 점점 세계 각국에 버리는 카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잠수함은 높은 수압에 견디는 강한 선체와 다양한 장비, 그리고 시스템이 한치의 오차 없이 제작돼야 해 상당히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데요. 도산 안창호함은 국내 독자 설계로 건조된 최초의 잠수함이자 SLBM을 6발까지 탑재하는 것이 가능한 해군의 1번함입니다. SLBM은 잠수함이 자망 중 수중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목표물을 타격하는 무기체계로 미사일 발사가 은밀하게 이뤄져 앞으로의 주변국 군사 위협에 대한 억제력이 매우 클 것으로 분석됩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잠수함의 핵심 능력인 은밀성 측면에서도 음양보 반향 코팅제, 탄성 마운트 등 최신 소음 저감 기술을 적용하여 작전 지속 능력과 은밀성이 대폭 향상된 데다 기뢰, 어뢰, 유도탄 등 다양한 무장이 탑재되어 지상 핵심 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 능력을 보유해 유사시 전략적 타격 임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비의 국산화 비율이 높아지면 긴급 상황 발생 시적 시에 정비 지원이 가능하고 부품 단종에 대한 부담이 줄어 장기간 안정적으로 잠수함 운용이 가능한데 도산 안창호함의 국산화율은 76%로 국산화율이 각각 33.7%와 38.6%에 불과했던 기존의 장보 고급 잠수함과 손원 1급 잠수함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앞으로 1년간의 전력화 훈련을 통한 작전 수행 능력 평가를 거친 후 2022년 8월쯤에는 국가 전략무기 체계로 활약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전 세계에서 한국은 3,000톤급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8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관련 일본 기사의 댓글창에는 아시아권에서 영토적 야심을 숨기지 않는군요. 대마도에선 침공 훈련하고 제주도에는 대형 해군 기지 세워 언제든지 해상 봉쇄할 수 있게 만들고 원자력 잠수함 등의 핵무기조차 소유하려고 하고 있다. 설계부터 건조까지 하물며 SLBM 탑재까지 한국 자체로 만든 잠수함. 대단하지 않습니까? 잠수는 특기겠죠? 다시 떠오를 수 있을까요? 사진에는 위대한 이순신의 깃발이나 올림픽 선수촌에 걸린 현수막이 안 보입니다만 무슨 일 있나요? 어쨌든 멋진 잠수함이어서 정말 좋겠네요. 떠오르는 거죠? 제대로 떠움직여? 등 누가 봐도 비아냥밖에 없는 반응으로 가득한데요. 걱정은 고맙지만 일본은 이제 남의 나라 조선업을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일본의 품질주의 자존심을 완전히 붕괴시킨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해운 전문업체 지캡틴과 스플래시 247 등에 따르면 일본에서 1903년 설립돼 11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일본 도쿄 츠네이시 조선이 건조한 화물선 크림슨 폴라리스호가 12일 오후 일본 해안에서 4km 떨어진 앞바다에서 부동강이 났습니다. NYK라인에 따르면 태국에서 들어온 클림슨 폴라리스는 11일 오전 7시 35분께 강풍에 휩쓸려가다 하치노오에시 앞바다에서 어쩔 수 없이 닻을 내렸다가 좌초했습니다. 선박 고물 쪽 5번 화물창과 6번 화물창 사이에 큰 균열이 생겼다가 틈이 벌어지면서 결국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일본 해양경찰에 따르면 선박에는 약 1,550톤의 중유와 약 130톤의 디젤류가 실려 있었는데 현재 얼마나 많은 양이 유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상당한 양의 기름이 바다를 뒤덮고 있는 모습이 보여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상당한 환경오염이 예상됩니다. 사실 예전부터 일본 선박이 쪼개지는 사고는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3년 일본 7위 업체 미쯔비시 중공업에서 건조한 에모의 컴포트호도 쪼개졌으며 2020년 일본의 3위 업체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건조한 와카시오호 역시 쪼개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네티즌들은 철강 상태부터 문제 있던 것 아니냐. 버블 이후로 조선업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죽었길래 죄다 박살이 나지. 바다 더럽히는데 천재적인 섬사람들 등의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만들고 일본 해운사인 선박이 둘로 쪼개지는 사고가 계속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선박 건조 기술 수준에 문제가 있다거나 또는 운항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아 보입니다. 이 와중에 13일 발표에 따르면 한국 조선업계가 3개월 연속 국가별 수주 1위를 기록했습니다.
조선해양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7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401만 CGT, 100척을 기록하며 예년보다 선박 주문이 늘고 있음이 보입니다. 한국은 7월 전체 발주량 중 45% 수준인 181만 CGT를 수주했으며 중국은 177만 CGT를 수주해 근소한 차이로 2위에 머물렀습니다. 일본은 40만 CGT로 한국과 확연한 격차를 보이며 3위를 기록했습니다. 국가 경쟁력과 신용도, 1인당 경상 GDP 또한 30여 년 전만 해도 넘기 힘든 벽으로 여겨졌던 일본을 한국이 주요 경제지표에서 넘어섰습니다. 12일 전경련에 따르면 스위스 소재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거시경제와 정부, 기업 효율성, 보건 환경, 교육 인프라 등을 분석해 국가 경쟁력을 종합평가하는 IMD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이 올해 평가 대상 64개국 가운데 23위, 일본은 31위에 올랐습니다. 1995년 한국 26위, 일본 4위였던 순위가 한 세대 만에 역전된 겁니다. 무디스, S&P, 피치 등 3대 국제 신용평가사의 국가 신용등급에서도 한국이 2단계 높게 평가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P 국가 신용등급에서 1990년에는 한국이 A+로 일본보다 4단계 낮았지만 올해는 한국이 AA로 일본보다 2단계 높습니다. 물가와 환율 수준을 반영해 국민의 구매력을 측정하는 1인당 경상 GDP 역시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2018년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 뒤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조업 경쟁력에서도 한국은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UN 산업개발기구의 세계 제조업 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1990년 한국과 일본의 순위는 각각 17위, 2위였지만 2018년에는 한국이 3위로 올라가고 일본은 5위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이후 경제 회복세를 이어갔던 것에 비해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을 추월한 것은 당연한 노력의 결과일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속이 뒤집힐 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의 광복절을 공식적으로 축하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다 미국 의원 14명이 백악관에 한국에 대한 신속한 백신 지원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 화제가 되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3일 미국 국무부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8월 15일 광복절을 축하하는 한국인들에게 미국을 대표해 안부와 축하를 전한다고 밝히며 21세기의 가장 시급한 국제적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협력하면서 한국과 함께해 자랑스럽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우리 두 나라의 우정과 동맹은 철통 같다. 우리는 훨씬 번영하고 안전한 미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면서 한국 정부 및 국민들과 계속해서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마무리하며 한국의 매우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같은 날 미국 민주당의 뉴욕주 광역대의원인 김민선 한인 이민사박물관장에 따르면 캐럴린 멀론이 하원 감독개혁위원장 등 여야 연방 하원의원 14명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국에 대한 백신 스와프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신속하게 백신 접종 능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백신을 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의원들이 주장한 백신 대여는 아마도는 백신을 우선 빌려온 뒤 나중에 이를 갚는다는 백신 스와프와 같은 개념입니다. 또한 이들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 정부는 한국이 백신을 용이하고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더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한국에 대한 애정을 보였습니다. 국내 방역정책과 주변국의 도움에 따라 재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비해 14일 NHK 보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기준 일본 전역에서 새로 확인된 신규 코로나19 감염자는 2365명으로 집계돼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일본의 상황은 가히 절망적입니다. 전국 중증자 수도 1404명에 달해 과거 최다였던 1413명에 육박했으며 중증 환자의 대부분은 아직 백신을 맞지 못한 40에서 50대입니다. 집에 머물다 상태가 악화해 구급차를 불렀지만 병원을 찾지 못해 거리를 헤매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1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바현 등 수도권에서는 이번 주 이후 병원 30에서 60곳에 전화를 걸어야 겨우 병상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이후 자숙 분위기도 깨져버려 아무리 긴급사태를 발표해도 코로나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보통사태라는 자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13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스가 총리와 빈번히 대면하는 강요들 사이에선 스가 총리가 수척해졌으며 눈에는 힘이 없어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로가 쌓였기 때문인지 총리가 회의 중에도 현안에 집중하지 못해 맥이 빠질 정도로 싱겁게 회의가 끝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나라의 총리마저 이러한 상태이니 일본의 상황은 정말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국의 고집만 밀어붙이다
결국 손을 내밀어 주는 자가 아무도 없게 된 이러한 결과는 자업자득이죠. 대한민국은 현재 일본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상적인 미래를 향한 걸음을 내디뎌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